흰 연기를 내뿜고서 스트레칭을 한번 진하게 해준 후 미친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한 남자. 이 구역의 댄싱킹은 자신이란 걸 온몸으로 보여주던 이 남자는 춤을 추며 자연스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려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난간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상처가 가득한 몰골로 비행기 안에서 눈을 뜬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한 의사에 의해 미국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로 향하고, 제임스는 그곳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형 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밥. 밥이 제임스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미니애폴리스의 유명한 재활시설이었고, 이를 알게 된 제임스는 자신은 말짱하다며 재활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Buddy,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Because you're my brother. And I love you. And you're breaking mom and dad's hearts. 형의 말에 결국 스스로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제임스. If you are caught in possession and or using or drinking, you will be sent home immediately. And if you say anything more than hello to any woman that is not a member of our staff, you will be sent home immediately. 제임스는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듯 추위에 떨거나 구토를 하는 등 심한 금단 증상을 겪으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한 고통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러진 콧뼈를 맞추는 일. I'm going to have to break it in order to reset it. No, you got it. Yeah, you got Put your hands down. Take a deep breath. Here we go. And 제임스는 형의 부탁으로 이곳에 들어온 만큼 재활시설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you know you did a shitty job yesterday. That's because you're filth. Well, that's right. You want it to be spotless, right? And it will be Well, let's start with spotless. you then. 이곳에 대장 노릇을 하며 괜한 시비를 걸어오는 로이로 인해 제임스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Jesus, where are you, man? God damn it, these detox pills are just fucking with my head. I can't do this. I'm sorry, buddy. I'm sorry. Let me put it more bluntly. 제임스는 의사로부터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몸 상태가 최악이며 몸을 다시 쓰다간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랜 기간 술과 약으로 몸을 남용한 탓에 주유장기 전체가 치사에 가까운 손상을 입었다는 제임스. Even a single drink could result in death within days. The end. Finished. 여전히 환각 증상에 시달리는 제임스는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암담함에 재활시설을 이탈하게 되고, 제임스와 같은 반에서 함께 치료를 받던 레너드가 그런 제임스의 뒤를 따라 나옵니다. Stop fucking following me. Stop. What are you so goddamn afraid of? 레너드는 언제 죽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제임스에게 머리가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데요. You can win it. Can't. Yeah, you can. 24시간만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신이 직접 짐 싸는 걸 도와주겠다는 레너드의 설득에 제임스는 결국 다시 재활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제임스는 자신을 면회온 형 밥을 마주하게 되고, 제임스가 다짜고짜 형의 품에 안기자 그저 말없이 제임스의 등을 다독여주는 밥. Only 15% stay sober after they leave this place. And that's only after the first year. 제임스는 형과 대화를 하던 중 또 다른 곳에서 할머니와 면회 중이던 릴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제임스는 우연히 릴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Who is this? My grandma thought you were very handsome today. How did you know I'd answer? I didn't. I think it's bullshit that men and women can't talk to each other. That too. 남녀 간에 대화를 해선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던 릴리와 제임스는 전화를 통해 사람들 몰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릴리는 사실 잘생겼다고 한 건 할머니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라며 제임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는 제임스와의 통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후 제임스가 힘들어하며 폭주할 때도 제임스를 진정시켜주고 제임스 옆에 함께 있어주는 릴리. 어느 날 릴리는 식당에서 직원들 몰래 제임스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는데요. 그렇게 오두막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So how'd you lose your virginity? I was 16. It was with a whore in the back of my mom's car. She was fucking disgusting. What if I told you that I lost my virginity as a whore instead of with one? I would say I'm sorry. 릴리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제임스. 제임스와 릴리는 점심시간 식판에 담는 접시 개수로 암호를 정하며 다음에 만날 시간을 약속하게 되고 이후 함께 감정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제임스와 릴리는 이곳에서의 힘겨운 재활 과정 속 작은 행복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와 한방을 쓰는 데이비스가 제임스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이를 읽은 제임스는 단체 활동도 빠진 채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릴리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곤 당장 할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믿을 수 없어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며 슬퍼하고 제임스는 그런 릴리가 무얼하든 함께하겠다며 릴리를 진정시키며 달래줍니다. 이때 Okay. 제임스를 찾아 따라온 직원에게 관계를 들켜버린 제임스와 릴리. 이곳의 규정을 어긴 사람은 즉시 귀가 조치가 되지만 제임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데요. What about Lily? Is she? We told Lily she wasn't allowed to see you anymore, so she left. She left. What do you mean she? 하지만 릴리는 결국 이곳에서 나가는 것을 택하고 제임스는 재활시설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릴리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은 이곳에 분노하며 자신 역시 재활시설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제임스가 거리를 떠돌다 자연스레 술집에 눈길이 가던 그때 제임스를 찾아온 레너드. You want to find her or not? Get in the goddamn van. Come on. 제임스는 레너드와 함께 당장 릴리가 갈 만한 곳을 찾아 나서는데요. 할머니에게 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 갔을 거라 생각한 제임스. I'm looking for someone. 갑자기 어딘가를 향하며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뛰어가던 제임스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서고 제임스는 그곳에서 약을 구걸하고 있는 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릴리. 제임스는 릴리를 말리며 릴리의 손에 들려있는 약을 억지로 떨구고는 있는 힘껏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릴리를 데리고 재활시설로 복귀하는 제임스. 제임스는 레너드가 릴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약의 유혹에 많이 힘겨웠던 제임스. 하지만 제임스가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마약보다 릴리가 더 소중하단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레너드의 도움으로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마주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이를 서서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 제임스. 그때 릴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제임스의 곁을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제임스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엄청난 슬픔에 휩싸이게 되는데 영화 어 밀리언 리틀 피시즈는 어벤져스 속 퀵실버를 연기한 배우로 유명한 에런 존슨과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감독이자 에런 존슨의 배우자 샘 테일러 존슨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원작인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원작 소설은 작가 제임스 프레이의 회고록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을 소개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책 해리포터와 혼혈왕자를 꺾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것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나자 작가 제임스 프레이는 물론 이 책을 소개한 오프라 윈프리까지 토크쇼에서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 책은 아주 잘 쓰인 소설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이후 영화가 제작되었고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개 그렇듯 이 영화도 원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도 감명 깊게 본 터라 소설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번역본이 없어서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영화는 마약 중독자가 보는 세상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과정, 그리고 쉽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루며 마약 중독자의 삶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캐릭터들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도 함께 들어있으니 이를 생각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를 더욱 깊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술과 마약에 중독돼 피폐한 삶을 살아오던 제임스.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을 견디며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제임스는 과연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A Million Little Pieces 소개해드렸으며 저는 퍼플리였습니다.